어떤 아이들은 촉각이 둔감하고 어떤 아이들은 촉각에 문제가 없는데 시각 추구가 많다던가 또 획일화된 증상을 보이진 않아요. 그게 정말 스펙트럼이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는 딱 30분 욕심내지 말라고 30분만 딱 하라고. 안녕하세요. 라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정신과 전문의 유은나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정의와 조기 개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연결해서 조기 개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과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경과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조기 개입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먼저 영유아기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유아기는 대체적으로 생후 첫 3년을 의미해요. 그 영아기와 유아기를 합해서 이제 영유아기라고 하는데요. 영아기는 표현 언어가 발달되기 시작하는 생후 18개월까지의 시기를 의미하고요. 유아기는 18개월부터 3세경까지를 의미해요. 이 영유아기 시기는 인지 능력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회적 관계가 더 정교해지고 정서적 경험을 언어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만 2세가 되면 안 돼, 싫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기 시작하는 나이인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이제 세상에 대한 탐색을 많이 하게 되고 변화가 많은 시기이거든요. 그 영아기의 뇌는 뇌 발달과 학습 가능성의 가소성이 아주 풍부한 시기라고 하죠. 그 뇌 가속성이라는 말은 뇌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학습을 하면 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뇌의 변화가 유지되는 성질이 뇌의 가속성이라고 합니다. 어린 뇌일수록 이런 뇌의 가속성의 영향으로 인해서 뇌의 기능과 구조가 더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은 벌써 증명이 됐고 이것은 조기 개입을 강조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관심, 제한된 관심, 사물에 대한 관심, 그쪽에 관심만 가지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만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때 새로운 자극, 상호작용에 대한 경험, 그 다음에 다양하고 풍부한 아이들 제한된 관심 말고 다른 어떤 경험들을 많이 제공해 준다면 그런 쪽에 즉 사회적 상호작용이 발달하는 그런 뇌 신경 전달망이 그 네트워크가 다시 형성된다는 이론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대부분에게 효과적으로 증명된 치료 방법은 즉 이런 뇌의 가소성이 아주 많을 때 만 3세 이전에 개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동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하면서 다양한 기술 영역을 포함하여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하는 집중적 교육 프로그램을 조기 개입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아까 왜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 증상이 아주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어떻게 그 보편적인 치료 방법을 제시하겠어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그 아이에 맞는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적절한 중재, 즉 진짜 개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은 각각의 특성이 너무나도 달라서 보호자분들이 어떤 치료를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신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아까 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받은 아이들은 어떤 획일화된 증상을 보이진 않아요. 그게 정말 스펙트럼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완벽한 치료 중재법은 없어요. 정말 우리 지금 아이의 특성과 그 다음에 현재 아이의 발달 수준 그 다음에 이런 걸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정확히 파악을 해서 아이의 증상을 파악하고 아이의 발달 목표를 정해서 최선의 치료 중재 방법을 구현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아이만을 위한 최적의 치료 중재 방법을 만드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개별화된 교수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발달 단계에 맞춰서 꾸준하게 아이를 관찰하고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러기 위해서는 주 20시간 이상의 필수적인 조기 치료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주 20시간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금전적인 문제들이 많이 따를 것 같은데요. 적절한 대안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현실적으로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주 20시간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10시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 아이 영유아기의 뇌의 발달의 특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이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골든타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어머니들한테 고등학교 3학년 고3 미리 보낸다 생각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입학금 미리 1년 투자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ASD 아동들의 조기 개입 시에 진행되는 구체적인 치료들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크게 중심이 되는 치료는 언어 치료, 감각 통합 치료, ABA 치료, 플로타임 등의 치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언어 발달, 사회성 발달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사회성 그룹 치료, 놀이 치료, 인지행동 치료 등을 할 수가 있겠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은 많은 동반 질환이 있습니다. ADHD라든지 그 양극성 장애라든지 강박증이라든지 그럼 이제 자해를 하는 뭐 문제 행동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행동들이 있을 때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이전에 엄마 아빠가 치료자 한 명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여기서 뭐 언어 치료, 감각 치료, ABA 치료, 플로타임 치료라고 이렇게 크게 명명은 되어 있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한테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들이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면밀히 관찰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저희 그 치료사 선생님들한테 어머니들도 칭찬 스티커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한테 매일 이렇게 해야 될 과제 같은 거 줘가지고 집에서 연습해보고 아이하고 하고 뭐 그렇게 해볼 걸 권유합니다. 딱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루에 30분씩 핸드폰 같은 거 보지 않고 아이한테 온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이가 어떤 거를 하려고 하고 아이의 놀이 방향을 잘 관찰하면서 적절한 자극을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자기 몫을 충분히 해내고 평범한 삶을 꾸려갈 수 있을지 많이들 걱정을 하시고 질문도 하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들이 정말 많이들 걱정하세요. 그래서 조기 개입과 집중 치료에 대해서 또 강조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많은 연구에서 조기 개입과 집중 치료를 받은 경우에 예후가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적절한 치료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그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5세에서 7세에 의사소통적인 언어를 습득하는 경우에 예후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만 4세, 5세, 6세까지는 자기 또래의 언어 수준으로 꼭 만드셔야 된다, 노력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 시간을 통해서 조기 개입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보호자분들께서도 아이의 발달에 걱정이 되신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진료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